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CPP 테크놀로지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가가 자신의 창작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개발한 미술 작품의 전자지문 추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화가가 작품을 보호할 시스템은 얼마나 갖춰져 있을까요? 작가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작품은 더욱 귀해지고 작품의 진위 여부는 더욱 알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청경자 화백의 미인도는 검찰이 살아생전 의작임을 거듭 주장했던 작가 본인의 의지를 좌절시켰습니다. 또한 2015년 청경자 화백의 사망 후 유가족의 요구로 진행된 프랑스 류미에르 테크놀로지 감정연구소가 내린 위작 결론을 대한민국 검찰이 왜곡해 무시했다고 유가족은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위변조 감별 기술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날로 고도화되고 정밀화되는 미술품의 복제 또는 위조 작품을 막아보고 싶어 고민하다가 천연 소재는 똑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영감을 얻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였고, 고도화되어가는 미술품 복제 기술, 예를 들어 컴퓨터, 3D 프린팅, 옛날 물감 생산 등으로 작품을 아무리 똑같이 복제해도 진품과 위작을 구별해낼 수 있게 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고안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작품의 위변조를 원천 방지함으로써 작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A4 종이가 하얗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 종이가 하얗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손전등으로 비춰볼까요?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종이의 거무스레한 부분과 흰색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종이의 섬유 조직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천연 소재는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섬유 조직이 있습니다. 비단 종이뿐만이 아닙니다. 한지, 대리석, 화강석, 금속 등 다양한 소재에는 각자가 가진 고유한 섬유 조직이 있습니다. 이는 복제 불가능한 특성이 있죠. 자연에 있는 소재를 활용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5만원권을 보겠습니다. 이 5만원권을 손전등을 비춰보니 안에 신사임당이 거무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이는 화폐의 위변조 방지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다시 넘어와서 이 종이의 섬유 조직 또한 하나의 위변조 방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탁 하고 떠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미술 작품의 위변조를 원천 방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 말이죠.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캔버스의 뒷면을 보겠습니다. 캔버스는 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 말끔해 보이는 이 캔버스에 현미경으로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아니 어쩌면 나노미터 단위로 확대를 하면 그 세세하고도 복제 불가능한 결의 모양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 캔버스의 섬유 조직을 사람의 지문과 같이 바뀌지 않는 특성이 있으니 이를 캔버스의 지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술 작품을 그린 작가가 사전에 이 캔버스의 지문을 촬영하여 프로그램에 저장해두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 미술 작품은 위변조를 원천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미술 작품의 전자지문 추출과 그 이후에 있을 위변조 감별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예술 작품의 섬유 구조를 촬영하고 이를 흑백으로 바꾼 뒤 명도에 따라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전자지문화합니다. 두 번째, 위조 감별 대상 사진의 전자지문 또한 전자지문을 추출한 후 유사도를 비교하여 결과값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고안하였습니다. 먼저 시연 영상을 보기 전에 간단히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픈CV를 홈페이지에서 설치하고 제어판, 고급 시스템 설정, 환경 변수를 눌러 다음 경로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설정 방법입니다. C++ 일반에 include 파일을, 링커 일반에 VC15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준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파일을 링커 인풋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프로그램을 시연해보고 그 다음 코드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면 사용자가 1번, 2번, 3번 중에서 정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미술 작품의 전자지문 추출과 암호화에 대한 기능이고, 두 번째는 이후에 있을 위변조 감별에 대한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나가는 거겠죠. 일단 먼저 저희가 미술 작가에게 받아온 미술 작품의 캔버스 뒷면에서 추출할 부분의 좌표 값을 입력해줍니다. 이번에는 임의의 사진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좌표도 임의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여자의 사진을 전자지문 추출하여 암호화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미지에 경로를 복사해서 넣어주게 되면 현재 리소트 파일에 x, y, 폭, 넓이 등 사용자가 입력해준 값이 들어가고 이후 사진의 해상도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지중해준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사진의 그레이스케일 픽셀 값이 암호화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여자가 사진과 저희가 임의로 사진을 5등분해서 한 부분에 검은색을 색칠한 값을 넣어볼까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사도는 80%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작품과 비교할 것인지 확인을 위해 원작의 시리얼 넘버를 넣어주겠습니다. 이후 사진의 경로를 넣어주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서 유사도를 비교해줍니다. 여기 80%가 나오면서 이는 위작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하얀색 정사각형을 넣어보고 이후에 반은 하얀색이고 반은 검은색인 이미지를 넣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얀색의 좌표 또한 임의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경로를 복사해서 넣어주고 이후 두 번째인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유사도는 50%가 나와야겠죠. 비교 대상인 이미지를 또한 경로로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돼서 결과값을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This painting is fake 50% 매치라고 50%만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사진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또한 50%가 나와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과 마찬가지로 그 전에 시리얼 넘버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비교할 대상인 이미지에 경로를 복사해서 넣어주게 되면 결과값이 50%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50%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두 사진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이 두 사진 모두 50%가 나와야겠죠? 또 경로를 복사해서 넣어주고 시리얼 넘버를 마찬가지로 비교 대상과 함께 넣어주면 이 또한 50%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미술 작품 캔버스의 뒷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 원작과 위작의 캔버스 뒷면의 같은 좌표의 값을 촬영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작과 위작의 편별 결과 9%가 일치하여 위작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를 복사해서 넣어주고 시리얼 넘버를 부여받은 후 그 다음 비교 대상에게 그 시리얼 넘버를 넣어주면서 그 비교 대상인 사진을 넣어주면 결과값이 나오겠죠. 네, 경로를 복사해줍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9%로 This painting is fake 9% match 이렇게 돼서 9%가 일치하여 위작으로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요번에는 원작과 시간이 지난 원작의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네, 경로 입력해 주고, 네, 이처럼 99%라는 유사도를 확인하여 This painting is real. 이 페인팅은 원작이라고 말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90% 이상일 시 원작인 걸로 저희가 설정을 임의로 해두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동될까요?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헤더 파일, main cpp, 그 다음 main cpp 파일을 보조해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일단 헤더 파일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클래스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이때 프라이빗과 퍼블릭으로 접근 가능한 권한을 분리해 주었습니다. 이후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생성자와 생성자 함수를 생성하며 이후에 있을 함수에 대한 선언을 퍼블릭에 해주었습니다. 메인 CPP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전달인자를 받아서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동해주고 이후 사용자로부터 이미지 경로를 받아 이미지 파일 추적 후 프로그램에 삽입하며 헤더 파일과 CPP 파일에서 가져온 함수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현하였습니다. 이후 케이스 3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아트 카운터 펠팅 CPP에서는 헤더 파일에서 선언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정의하고 get 함수 정의하여 클래스 데이터베이스에 전달 인자를 입력 시 함수 값을 가져오기 위한 권한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set 함수 정의를 통해 클래스 데이터베이스에 전달 인자를 넘겨주기 위한 권한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메인 CPP의 케이스 1부터 보겠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저희에게 주면 X, Y, 높이, 폭의 위치를 지정하여 작품의 뒷면을 촬영하고 프로그램에 구동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정해준 X, Y, 높이, 폭의 위치와 자동으로 이미지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부여한 값과 이후 사진을 픽셀 단위로 세분화하여 암호한 값을 리설트 파일에 저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2는 위작을 판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변조 감정 요구자가 작품을 저희에게 주면 저희는 그 원작의 이미지에 시리얼 넘버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주어 X, Y, 폭, 넓이 등의 값이 나오고 그 좌표에 따라 위변조 감정 요구가가 준 그 작품을 촬영하여 이미지를 프로그램에 넣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변조 감정 대상 이미지 또한 픽사라를 통해 원작의 기존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화시켜 주어 둘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때 유사도가 90% 이상이면 진품이며 유사도가 90% 미만일 시 가품이라는 결과값이 도출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해줍니다. A는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 값이며 C는 유사도, X, Y, HW는 각각 이미지의 좌표를 나타냅니다. 이후 오픈CV 라이브러리의 매트 클래스와 벡터 자료형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언해 주었습니다. 프로텍티드 넘버는 이미지 데이터의 총 시리얼 넘버이고 프리 넘버는 각각의 시리얼 넘버, 초즈는 각 사용자가 프로그램 기능을 선택해 줄 수 있는 변수, 루프는 프로그램이 계속 구동될 수 있게 해주는 변수이고 매트 이미지는 순수 이미지 데이터 파일이며 CMP 이미지는 위조 감별 대상 이미지의 순수 데이터 파일입니다. DIR은 이미지 경로를 지정해서 가져올 때 쓰는 변수이며 CMP DIR 또한 마찬가지로 위조 감별 대상 이미지 경로를 가져올 때 쓰는 변수입니다. 벡터 이미지 데이터는 이미지를 행렬로 추출해주는 변수이며 CMP 데이터 또한 마찬가지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이미지 데이터를 말하며 임의로 100의 사이즈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케이스 1에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if문에 데이터 A get 캐릭터 함수가 true가 아닐 경우 실행시켜주게 하였습니다. 이때 A는 0일 것이고 아트 카운터 펠팅 헤더 파일을 보면 데이터베이스 클래스에서 기본 생성자를 false로 입력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if문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때 앞서 말했던 get 함수의 정의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클래스의 프라이빗 변수에서 함수 값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는 값의 전체 이미지에서 추출한 일부분의 이미지의 좌표 값을 프로그램에 입력해주는 과정을 실행합니다. 이후 오픈CV 라이브러리의 mread 함수를 이용해 1채널 그레이스케일 영상으로 변환하여 불러오게 됩니다. 저희는 그레이스케일과 같은 상수인 CV8UC1을 이용하였습니다. mread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픽셀 단위로 쪼개져 행과 열에 따라 그에 맞는 명도의 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후 4단계에서 그 행열과 열을 앞서 정의해 주었던 푸시백 함수를 통해 데이터 값으로 변환해 줍니다. 쉽게 말해서 행과 열 안에 갇혀있는 숫자들을 하나의 1차원 행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줄로 바꿔주는 것이겠죠. 이렇게 1차원 배열로 바꿔 이후에 있을 유사도나 데이터 저장 측면에서 용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데이터 값을 암호화해주게 됩니다. 이때 ASCII 코드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주었습니다. 문자와 숫자를 1대1 대응시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숫자의 열을 문자 열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후 문자표는 보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7단계에서 이 이미지 데이터에 시리얼 넘버를 삽입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ArtCounterFilting-cpp에서 함수를 정의해 주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main cpp에서 시리얼 넘버가 겹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 앞번호가 겹친다면 뒷번호에 1을 더해주어 겹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저장하여 txt 파일에 넘겨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의 품질과 시리얼 넘버, 이후에 엄화화 과정을 거친 이미지의 픽셀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의 데이터를 관리해 주어 프로그램이 계속 실행되게 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의 불리언 타입을 true로 바꿔주어 구별하게 됩니다. 이로써 true가 된 불리언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if문에서 실행되지 않게 하여 데이터의 관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후 A라는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가 1씩 증가하여 다음 이미지를 추가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2에서의 코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코드는 위변조 감정 요구자가 작품을 주게 될 경우 이 작품의 원작에 대한 시리얼 넘버를 입력해주고 이후 프로그램에서 추출해야 할 좌표의 값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protected number라는 변수를 통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시리얼 넘버의 값을 불러와 줍니다. 이후 사용자가 입력해준 시리얼 넘버를 가지고 와서 그 둘을 비교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를 찾게 되고 이 데이터의 좌표값을 반환하게 되어 사용자로 하여금 그 데이터의 좌표값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둘을 비교할 차례입니다. 먼저 기존 원작의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를 복호화해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decrypted에 대한 함수를 ArtCounterFilting-cpp에서 정의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2에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유사도 비교입니다. 저희는 픽셀 값의 오차를 설정해 두어 넘버가 12 이상 차이 나지 않을 시 픽셀이 같은 것으로 처리해 주어 오차 허용 범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같은 픽셀의 경우 변수 b를 1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모든 픽셀을 계산한 후 총 픽셀의 사이즈를 b라는 공통된 픽셀의 개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유사도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도 결과값에서 90% 이상일 시 진품, 90% 미만일 시 위족 작품으로 결과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기존의 문화재급 작품과 유명 화가의 작품을 사전 등록하여 위작의 논란에 휘말리지 않게 할 수 있으며 현재 마땅한 NFT 위변조 및 해킹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지문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NFT 디지털 이미지에 접목시킨다면 앞으로의 NFT 시장 보안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또한 획기적인 예술 작품 관리와 문화재 등 NFT 등록에 있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작품 관리 시스템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이미 국내 특허를 등록한 상황에서 국제 특허 또한 등록한다면 세계적으로 시스템을 수출하여 시장의 규모를 키울 수 있으며 메타버스에서 암호화폐로 작용하는 NFT의 입지를 굳힐 잠재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보안 시스템을 확고히 함으로써 예술 작가들은 작품 활동에만 전념하여 더 나은 양질의 작품을 안심하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작품 관리용 개인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서버의 운영 관리, 지문 추출을 위한 시스템 확보를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AI 빅데이터와의 협업,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창작과 AI 빅데이터의 새로운 융합이겠죠. 지금까지 CPP 테크놀로지 세미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